이번 강의는 중국 사업 철수 전략 중에 기업 합병과 분할을 이용한 사업 철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사로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피합병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합병의 형식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위에는 형제지간 합병, 밑에는 모자지간 합병입니다. M&A에서 투자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본사가 중국 내에 CN1, CN2 이렇게 각각 회사를 설립한 경우, 한국 본사는 모회사가 되고 중국에 있는 각 회사들은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CN1과 CN2는 이제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합병은 요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겁니다. 요 붉은색 CN2가 부실해서 없애고 싶다. 없애는 방법은 CN1이 CN2를 흡수 합병해서 CN2를 없애고 CN1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 부채, 계약관계, 직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CN1으로 이전합니다.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 KR 한국 본사가 CN1 회사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형제지간의 합병이고, 모자지간 합병은 한국 본사가 CN1을 하나 설립하고 CN1이 중국 내에서 재투자를 해서 CN2를 설립한 경우입니다. 이때 CN2는 본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사죠. CN1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회사입니다. 모자지간 합병은 이제 CN1이 부실한 회사 CN2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의 합병입니다. CN2를 없애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산 부채를 다 CN1으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CN2는 말소하는 형태. 그래서 합병 과정은 이렇게 같습니다. 결과도 이렇게 합병 이후에는 둘 다 한국 본사가 하나고 중국의 자회사도 하나인 형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 합병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합병에는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있고 소멸하는 회사가 있는데, 존속하는 회사는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소멸하는 회사의 자산, 부채, 모든 계약관계, 특히 소송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승계해 오기 때문에 장부상에 있는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내에 있던 우발 부채들도 같이 승계를 해와야 됩니다. 수책이 있을 경우에 수책의 부실한 부분들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소송이 있는 것들은 소송도 같이 합병회사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 이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승계받아서 어떻게 이거 재배치할 거냐. 특히 이제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계 직원이 2명일 필요가 없는데 한 직원을 어떻게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승계된 직원들의 경제보상금은 언제부터 계산해 줄 거냐. 승계해올 때 경제보상금을 중간정산해 줄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합병회사가 나중에 이제 없어질 때 일시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승계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먼저 받는 게 좋겠죠. 이게 소멸회사에 있던 직원으로서 합병회사로 이제 승계되기 전에 일단 퇴직금을, 경제보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의 이제 신입으로 다시 승계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합병 후 소멸회사에 주의할 점은 이게 복잡합니다. 행정제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합병회사의 행정기관, 피합병회사의 행정기관 두 군데 다 이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병에 대해서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 행정기관에서 이게 잘 모를 경우, 또는 이제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협조로 이게 실질적으로 청산보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해서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행정 업무를 해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이 다른 곳에 있는 회사 두 개를 합병할 경우에는, 이때는 거의 청산하고 유사한 형태의 행정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합병보다는 없애고 싶은 회사를 독자적으로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피합병 회사의 행정적 처리 문제, 난이도, 이 문제 때문에 합병을 이용한 사업 철수는 잘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아예 청산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할인데, 분할과 사업 철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분할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 중국 내에 이 회사 A가 있는데, 이 회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필요 없거나,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좀 조달하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 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현물 출자를 해서 이 비법인을 만듭니다. 부동산만 현물 출자를 해서 비법인 자회사를 만듭니다. 이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 사업부를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파냐면 이 부동산을 이제 이 A가 이 부동산을 가진 이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C에게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C에게 지분 양도 방식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C는 A한테 지분 대가를 주고 지분 양도가 이루어지면 이 B라는 부동산을 공장을 가진 이 회사는 C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뭐 부동산을 팔면 되지 않느냐? C한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토지 정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면은 이 토지 정치세,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물적 분할 후 지분 양도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분 양도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제 물적 분할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세무당국도 이 과정을 압니다. 이제 이게 완벽한 절세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 세무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 형식은 지분 양도지만은 이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는 지분 양도지만은 실질은 부동산을 가진 회사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로 본다. 그래서 실질은 부동산 양도로 봐서 토지 정치세를 납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컨설팅을 두 가지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청도에 있는 헬멧 회사, 이 회사는 공장이 너무 넓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떼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모든 부동산을 넘긴 게 아니고 일부 부동산을 떼서 물적 분할해서 지분 양도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경우가 하나 있고, 북경의 자동차 회사도 이제 이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토지 정치세가 이제 어떻길래, 얼마나 이제 과도하길래 이런 방식들을 이용하느냐,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국의 토지 정치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 정치세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는 토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토지 사용권과 그 토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토지 정치세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붙어 있는 이제 부착물들, 건물을 포함해서 양도를 할 경우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가격이 증가한 부분, 부동산 양도 차익이죠. 여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게 토지 정치세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 요 계산 방법은 정치액, 양도 차익, 증가한 금액의 세율을 곱하고 공제 항목 금액의 속상 개수를 곱해서 곱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드릴 텐데, 정치액은 이제 양도 금액과 이 공제 항목, 취득 원가의 차액이 이제 정치액입니다. 여기에 공제 항목은 뭐냐 하면은 토지 사용권 부분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출양받았다면,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았다면 출양금, 그다음 제3자로부터 이전받았다면 요 재취득금 요거와 그다음 등기 비용 같은 이제 자본적 지출들이죠. 이거의 합계, 이게 이제 공제 항목입니다. 취득 원가입니다. 건물은 내가 투입된 금액에다가 뭐 감가상각이고 잔존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하고 난 다음 이 재건축 원가, 새로 만들었을 경우의 가격에다가
이미 날아갔으니까 경과한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서 이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토지정치세 계산할 때 이런 점과의 평가도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이 이제 요게 이제 취득원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세율, 그 다음 속상개수, 공제개수라고 있는데,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치세액의 공제 항목, 양도차액 나누기 이 공제 항목 취득원가의 비율, 취득원가 대비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50%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30, 50에서 100%까지는 40, 50, 200% 두 배를 초과하면은 양도 차익이 취득원가의 두 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60%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누진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속상공제계수는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도금액의 속상공제계수를 빼는 형식으로 하면은 이 누진세율에 따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판매한 금액이 양도금액이 400이고 공제 항목 이 취득원가가 100이라면은 정치액은 양도차익은 400에서 100을 뺀 300입니다. 이게 정치액입니다. 양도차익 300. 그 다음 이 정치액이 공제 항목 취득원가에 대한 비율은 300 나누기 100이니까 3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과정에서 300%니까 200%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율은 60%고 속상공제계수는 35입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은 양도차액, 정치액에다가 세율 60%를 곱하고 빼기 취득원가, 취득원가의 속상공제계수를 곱한 35를 뺀 게 145, 이 세액이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한 계산 구조인데, 요거를 직접 여기 그 초과 누진 구조에다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정치액이 300인데 300은 50% 이하 부분, 그 다음 50%와 100까지 부분, 이제 그 취득원가의 비율이죠. 취득원가에 대한 비율 50%, 50에서 100까지 부분 50이죠. 그 다음 100에서 200까지 있는 100입니다. 그 다음 2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100이죠. 총 300 중에. 그래서 각 금액마다 그 비율을 세율을 곱해서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하다 보면 145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초과 누진세율을 직접 계산하기에 복잡하니까 이런 이제 간편 공식을 이용해서 총 이제 마지막 최종 세율을 곱하고 여기 곱하면 이 비율들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속상공제계수 35라는 요 계산 금액으로 이렇게 빼면은 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양도 차익이 이제 취득원가 대비 이게 300%인데도 이제 세액이 이제 부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3배 올랐다가 이렇게 보면 뭐 저기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공장이 중국 내에서 20년 된 공장은 1000%씩 됩니다. 취득원가 대비 10배씩 올라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이제 중국 토지는 이제 매매 거래 단위가 일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당 뭐 7, 8만 원 이렇게 샀다가 무당 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10배가 오른 거죠. 10배가 오르면은 이게 이제 20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초과 200% 초과 부분은 대부분 60%이기 때문에 거의 양도 차익의 60%가 토지 정치세로 나갑니다. 60%가. 그래서 이런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토지 정치세를 줄여보려고 이제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